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시험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이론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은 순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 체위 변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체위 변경은 혼자 공부했을 때 그 이해도나 난이도가 요양보호사 교육에 있어서 가장 높은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5분의 1로 단축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필수고요. 자, 그럼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는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아주 어려움을 느끼시는 이유는 너무 외울 것이 많고 카테고리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제목의 카테고리를 정한 후에 그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을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실 것은 기본 원칙이죠. 자, 여러분들 체위 변경할 때는 꼭 신경 써줘야 될 게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동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역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를 해서 참고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안전이다. 그래서 환자 힘들어하거나 어지러워할 때는 멈추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지럽다, 식은땀 흘린다. 이럴 때 정답은 일단 안전하게 눕힌 후에 신고하러 간다, 알린다, 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는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꼭 들 때, 옮길 때는 항상 가까이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잡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다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지면을 넓힌다, 다리를 벌린다,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들 버스를 타시거나 할 때, 지하철 타실 때 이렇게 흔들거릴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다리를 모은 분과 벌린 분은 균형을 잡는 데 큰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환자 옮길 때도 다리를 벌리고 잡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우리 몸의 중심은 배꼽이거든요. 그래서 배꼽이 지면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잘 넘어지지 않는다. 무게중심을 잃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 플러스로 좀 어렵게 나오면 그림 문제로 이제 허리를 구부리는 형태. 우리가 이제 택배가 왔을 때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들면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제 허리를 핀 상태로 들려고 한다면 무릎을 구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부담이 덜하니까. 그래서 기본 원칙의 총 7가지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시간에 한 번 더 점검하겠지만 요 6가지, 특히 아래쪽에 있는 4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것이 그림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 가까이에 붙어서 드는지, 다리를 벌렸는지, 무릎을 구부렸는지, 허리는 꼿꼿이 세웠는지를 보시고 틀린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모두 틀린 것을, 맞는 것을 찾아라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입니다. 여러분 침대 위에서 환자를 옮기는 사례가 많죠. 실제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옮기게 되는데 요령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1, 2, 3, 4, 5가지의 옵션이 있죠. 큰 제목이. 그 제목에 따라서 또 분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제목의 각각의 특징적인 것만 암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외우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침대 위에서 이렇게 총 5가지 제목 중에 첫 번째 제목. 자,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는 1명일 때와 2명일 때의 2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럼 검색 쉽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제목을 보시면 침대 머리 쪽에서 이동 돕기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한 명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환자가 협조가 가능한 경우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환자가 손으로 이쪽을 잡고 있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 손은 허벅지, 둔부 아래라고 하거나 대퇴로 표현하죠. 그리고 침대를 잡고 머리 쪽으로 옮긴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요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에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에 첫 번째 옵션인 환자가 협조가 가능한 경우.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베개를 미리 갖다 놓은 상태고요. 머리 쪽에 손과 다리를 모으는 건 다 똑같습니다. 기본이 옵션이 되는 해당 행위고요. 이 동작에서 특이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의 특이한 건 이 동작에만 있는 건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손을 머리 쪽으로 난간을 잡아서 자기도 힘을 쓰고요.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 그리고 하나 둘 셋 해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두 명이 나타나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를 신경 쓰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베개를 머리 쪽에 놓는 건 제일 먼저 시도하고, 손 모으고 다리 구부리는 건 똑같고요. 자, 마주보고 서는데 손의 위치가 어디죠? 어깨와 허벅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머리 쪽으로 올리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동작에서 손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동작을 보셨으니까 그대로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1인일 때와 2인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일 때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가야 되나? 마비된 쪽. 그래서 영상에서도 요양보호사는 왼쪽에 섰었죠. 환자 기준에서. 오른손을 쓸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는 어디냐? 대퇴와 침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침대를 잡고 옮기는 동작은 이 동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환자가 양손을 쓸 수 없다는 얘기고, 이럴 때는 두 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주보고 선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그리고 손의 위치가 중요한데 어디였죠? 어깨와 대퇴.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는 손의 위치 중에 가장 넓은 포지션으로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어깨와 허리, 그리고 허리와 허벅지로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옮기는데, 요 두 명이서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만 어깨와 대퇴, 팔을 많이 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동작도 유일하게 가장 넓게 벌리는 손의 위치다라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 동작에만 있는 특징적인 것, 다른 곳엔 없는 이 동작에만 있는 것을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침대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요양보호사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가 암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환자는 손을 모으고 다리를 구부리는 것은 공통적인 옵션이에요. 그래서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면에 닿는 면적을 줄이면 옮기는데 힘이 덜 든다라는 원리 때문에
거의 모든 동작에서 손을 가운데로 모으고 다리를 구부리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반신을 먼저 옮기게 되고요. 그 이후에 허리와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하반신을 옮긴다. 그래서 대부분 상반신 옮길 때 손의 위치와 하반신 옮길 때 손의 위치는 그냥 보통 노말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시트가 불편한 곳이 없는지, 시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작, 침대 위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기의 포인트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된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이것이죠.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동작 마지막에는 불편한 곳이 없는지 혹은 시트를 정리한다. 이것도 이제 공통적인 옵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과 무릎을 세우는 것. 손을 모으고, 손을 배나 가슴 위에 모으고, 양손을. 무릎을 세우는 것은 공통적인 거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노멀한 거다.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옆으로 눕히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전에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 이 동작에서만 하는 옵션이 뭐냐? 이 동작에서만 하는 옵션은 돌려 눕히고자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먼저 돌립니다. 왼쪽으로 갈 거면 왼쪽 머리를 돌리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위로 올린다. 다리를 꼬는 건데 가는 방향이 왼쪽이라면 오른발이 위로 올라가게 꼬는 거다라는 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옆으로 눕히기죠. 자, 이 동작에서 보면은 머리를 먼저 돌린다는 거 특이한 동작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손을 모으는 거 공통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다리 세우는 건 공통이라고 그랬는데 특이한 점은 바로 이거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왼쪽인데 오른발을 위로 올린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손의 위치, 어깨와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잡고 돌린다. 요거는 이제 허리로 생각하지 말고 엉덩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무리. 사이드로 가게 되니까 침대 가운데로 넣는 동작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옆으로 눕히기는 눕히고자 하는 쪽에 선다. 머리를 돌리기.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쪽 발이 위로 간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다 옮긴 다음에는 하반신을 먼저 침대 중앙으로 옮긴다라는 것도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특징 위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 앉기에는 네 가지 옵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옵션을 하나하나 보는데 영상을 먼저 볼게요. 자, 편마비, 사지마비, 그 다음에 하반신마비, 그리고 걸터앉기, 이렇게 네 가지다라는 거죠. 자, 다리 세우는 건 똑같다 그랬죠? 자, 편마비일 때는 옆으로 돌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하고요. 자,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를 잘 보시면 엉덩이, 그 다음에 목 아래,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일으키는데요. 그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지금 요양 환자가 손을 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요 포인트. 이 손은 건강한 손이다라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항상 환자가 일어날 때는
마비가 있는 분들은 건강한 쪽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럼 요양보호사 당연히 건강한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반대편 팔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죠? 건강한 쪽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 동작까지. 그래서 이 환자 자체가 어느 쪽이 마비인지도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비 쪽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건강한 쪽으로 일어나는 거구나. 요양보호사도 그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마비 환자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 자, 편마비는 마비 쪽이 위로 오게, 이게 이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오른쪽, 왼쪽, 마비 쪽, 정상 쪽을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항상 마비 쪽이 위로 갈 수 없는 공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비 쪽이 압박을 받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이유냐? 마비 쪽이 눌린 것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마비 쪽은 압박을 받으면 안 된다. 뭐 여러분 병원에 있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뜨거운 거라든지 차가운 것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느리거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비 쪽이 눌리면 안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마비 쪽이 눌리지 않게 위로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정상 쪽을 아래로 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참고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 아까 보셨죠? 어깨와 넙다리로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는 건강한 손을 꼭 짚고 일어나는 것. 요게 편마비 환자 일어나 앉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을 여기 있는 것들을 외우면 이것이 기억이 안 나고요. 이거를 큰 제목을 기억하면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나요. 어디 편마비인지 사지마비인지 막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과 함께 같이 기억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지마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손 모으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요양보호사의 팔의 위치. 유일하게 반대쪽 어깨까지 가서 잡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 동작에만 있는 거다. 그래서 반대쪽 어깨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정답은 사지마비. 일어나기에 사지마비. 그리고 아까 옆으로 일어났지만 이 동작에서는 그대로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도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암기하기가 쉬울 거야. 자, 사지마비는 특별한 거 없죠? 요양보호사가 양팔을 잡고 반대쪽 어깨까지 손을 넣는 거 유일하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동작 그대로 똑바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환자는 양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지마비이기 때문에 내가 다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손은 반대쪽 어깨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 외에 하반신마비와 걸터앉기가 있는데 걸터앉기인 경우엔 정상이다. 힘이 있는데 혹은 힘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힘이 없는 분들 요 대상이다. 자, 하반신마비를 한번 볼게요. 자, 하반신마비. 자, 일단 다리를 약간 비스듬히 놓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다리를 왜 이렇게 놓느냐? 대퇴가 골절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분은 이제 움직일 수 있죠. 상반신은. 그래서 혼자 옆으로 누웠고 옆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요 동작. 자,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양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상관없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는 거. 왜? 여기가 골절이 될 수 있다. 잘못 일어나면. 그래서 옆에서 앞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는 무릎을 굽힌다. 왜? 대퇴골절. 그리고 침대 걸터앉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이 동작에서는 신체 정렬을 좋게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쪽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다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앉히는 방법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앉히는 쪽에 서고요. 옆으로 돌리는 것까지는 똑같고 어깨와 허벅지를 잡고요. 하나, 둘, 셋 해서 일으키지만 다른 것과 차이는 다리를 내리면서 일으킨다. 그리고 환자도 힘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못 움직이는 부위는 없지만 힘이 좀 모자라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일어나 앉기에 대해서 4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각각 옵션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포인트는 요양보호사의 손, 그리고 이 동작에서만 일어나는 행위들, 예를 들면 뭐 어깨와 넙다리를 잡는다, 손의 위치라든지, 꼭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난다, 반대쪽 어깨에 손이 들어간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글로 나오거나 그림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둘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실제 문제는 글로 나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이 있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맞추는 게 수월하다. 그래서 그림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으켜 세우기 한번 보겠습니다. 2가지 옵션이 있죠. 앞에서 씨름하듯이 일으키는 것과 옆에서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각각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될 건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와 옆에서가 있죠. 자, 환자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중심으로 침대 쪽으로 발을 더 침대 쪽으로 뒤로 밀어 넣는다 라는 표현, 무릎 안쪽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씨름하듯이 들어가지만 환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양손은 허리. 자, 거의 씨름하는 것 같죠? 요 자세를 기억하시고, 이게 다 뭐다? 앞에서 보조한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환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잡고 앞에서 지지해서 일으키는 것이 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발을 침대 쪽으로 넣는 건 똑같습니다. 무릎보다 조금 뒤 혹은 안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환자의 마비된 쪽 뒤꿈치에 요양보호사의 발을 갖다 대는 것을 특이한 동작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는 무릎, 허벅지와 반대쪽 허리다라는 거. 그리고 공통적인 건 환자의 마비된 쪽에서 선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2가지 동작, 앞에서 보조와 옆에서 보조가 있는데, 앞에서 보조일 때는 무릎을 넣는다. 옆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손은 양손 허리, 씨름하듯이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한다. 무릎을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잡는 그런 맥락이죠. 자, 그리고 옆에서의 특징은 역시나 무릎보다 발을 뒤쪽으로, 침대 쪽으로 더 넣는 거고요. 그리고 발은 마비된 환자의 발 뒤꿈치를 지지하고, 양손은 허리와 먼쪽 허리와 무릎, 허벅지를 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체위변경 이동도끼의 기본 원칙과 침대 위에서 이동도끼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면 이것과 연관된 문제집을 한번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것도 제가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위변경과 이동도끼의 첫 번째 2가지 챕터를 살펴봤습니다.